아, 근데 물보도 이거 오늘 좀 갑자기 선발 바뀔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 한 3개 정도가 돼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첫 경기부터. 그래서 저는 일단 패스예요. 첫 경기 트레버 윌리엄스 나오고 워싱턴이랑 마이애미. 트레버 윌리엄스 대 쿠에토인데 이것도 지금 어느 쪽인지 몰라도 지금 좀 선발 변경 가능성이 꽤 큰 것 같거든요. 메이저리그 공홈은 TBD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기 뭐야 쿠에토가 나오지 말지 이게 문제네. 근데 뭐 쿠에토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오냐? 막 갑자기 좀 불펜데이처럼 이렇게 막 돌릴 수도 있고. 일단 트레버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데이터. 트레버 윌리엄스가 한 번 잘했다가 좀 고꾸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트레버 윌리엄스. 트레버 윌리엄스가 최근에 이렇게 7이닝 2실점, 그전에는 6이닝 무실점,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 2경기, 트윌이 최근 2경기에서 총 13이닝 2실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비하면, 한창 안 좋았던 때에 비하면은 되게 괜찮은 상태다, 트레버 윌리엄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올 시즌 전체 100이닝 이상 선발 가운데 피안타율 279로 10등, WHIP 1.46 13등, 피홈런 9이닝당 2개로 4등, 밑에서 다. 이렇게 리그에서도 손꼽힐 만한 안 좋은 선발이긴 한데, 최근 데이터들은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쿠에토가 나온다, 이러면은, 워싱턴 쪽에 좀 손을 들어주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쿠에토일지 누굴지 모르는 상황이어갖고, 일단 저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발을 보면은 좀 판가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좀 빡세요. 뭔가 섣부르게 예측을 하기에. 어제도 이 경기 언더 봤는데 3대3으로 좀 초반에 이미 3대3이었는데 그대로 쭉 가더라고 9회까지. 그래서 잘하면 이거 언더 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연장에 가버렸더라고요. 근데 연장에서 오바가 떠버렸고 좀 아쉬워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어제는 많이 틀려가지고. 자, 아무튼 이 경기는 패스. 첫 경기부터 패스라서 좀 죄송한데 다음 경기 바로 볼게요. 오클랜드 대 천사. 저는 이 경기부터 좀 시작부터 살짝 반대쪽 냄새 맡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천사 내일 블랙번이랑 캐닝이랑 붙는데, 사실 캐닝이 직전 경기에 7이닝 1실점을 했어요. 거의 올 시즌 가장 잘한 등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은데, 얘가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후반기에 쭉 나오다가 한 2번 정도 등판에 걸렀어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뒤에 밑으로 내려줘. 등판을 2번 정도 걸렀는데, 그리고 나서 3.2이닝 4실점, 3.1이닝 1실점 이런 식으로 좀 긴 이닝을 못 먹어주다가 직전 경기 뉴욕 매치한테 7이닝 2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매치 받다가 진짜 안 좋을 때야. 매치 받다가 살짝 살아났다가 확 죽었는데, 그 한창 확 죽었을 때 그날 캐닝이 7이닝 1실점을 한 거였다.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캐닝은 이래요. 그리고 어쨌든 후반기에 4점대 방울이다, 후반기 원정은 3.88이다, 나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8월달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복귀 후에 14이닝 동안 3.86, 직전 경기 7이닝 2실점한 게 컸겠죠.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그리핀 캐닝도 딱히 나쁘지는 않다, 이거긴 한데, 근데 저는 직전 7이닝 2실점은 살짝 이게 좀 뽀록성이 좀 있다고 그렇게 느끼는 편이에요. 그런 편이고, 블랙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블랙번이 지금 요즘에 좀 잘하죠. 폴 블랙번. 오클랜드 선발 블랙번이 최근 7경기에서 2.36이에요. 더구나 이거는 가장 최근 등판 화싹전에 6이닝 4실점을 한 게 포함된 거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블랙번도 좀 땅볼 투수 성향이 있어가지고 얘도 피홈런이 굉장히 적습니다. 최근 한 6경기? 6경기 사이에 홈런 2방밖에 안 맞았고, 볼넷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 가장 활용 정점은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을 한 점. 대체로 저는 안정적인 선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의 홈등판들에서 5.1이닝 1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블랙번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블랙번이 후반기 홈등판에서 1.5실로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선발 투수상으로는 오클랜드가 우위다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오클랜드는 최근에 불펜 방어율도 되게 안정세로 접어들었어요. 난 이게 제일 신기해. 오클랜드가 전반기 불펜 전체 꼴찌 팀이었잖아요. 독보적으로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꼴찌였는데 후반기는 불펜이 많이 나아졌다. 반면에 천사는 이렇게 더 고꾸라진 모습이고 양팀의 최근 빠따를 봐야 되는데 오클랜드는 어제 잘 쳤었죠. 근데 사실 어제 제가 천사 쪽을 되게 좋게 봤다고 했잖아요. 천사 승 보고 오바를 본다 이랬었는데 오바가 나긴 났는데 나는 천사가 잘 쳐갖고 오바가 날 줄 알았어요. JP 시어스도 최근에 안 좋았고 근데 천사가 시어스를 못 털고 오히려 개쳐 맞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왜냐면은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에서 천사가 진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천사가 뭐 3경기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도 치고 그 전에 빠따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3경기 다 두 자릿수 안타 치고 특히나 마지막 그 스윕 위기에서는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아주 좀 처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에선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천사가 제가 저번에 많은 선수들을 이제 웨이버 공시를 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이제 얘네들 안 쓸 거다. 얘네들 그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였어요. 그런 애들이 지올리토, 로페즈, 맷 무어 그리고 이제 타자는 그 렌달 그리척이랑 이렇게 헌터 램프로 이렇게 내놨는데 여기 중에서 지금 지올리토랑 로페즈랑 맷 무어 이렇게 투수들이 세트로 클리블랜드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불펜이 굉장히 큰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내일 경기 저는 이 그리핀 캐닝이 얼마나 버텨주나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오클랜드가 최근에 볼넷도 좀 얻어내는 편이고 직전 경기 이제 천사전에서 4개나 얻어냈고 뭐 타격도 나쁘지가 않은 상태예요. 최근 3경기에서 9안타, 9안타, 10안타 뭐 이렇게 치고 있어갖고 특히나 또 시애틀 상대로 선전했다는 게 저는 오클랜드를 지금 살짝 팀 폼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경기 오클 프렌 배당이 1.55 오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클 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기본적인 스탯만 말씀드리면은 오클랜드나 뭐 천사나 최근에 빠따는 뭐 칭찬할 건덕지가 별로 없죠. 근데 오클랜드가 그래도 후반기에 OPS도 18등이고 평균치는 해주더라. 저는 이 경기는 오클 프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아예 이제 애들도 많이 이렇게 팔기로 했고 어제도 좀 빠따가 많이 안 터졌고 저는 오클랜드 쪽 한번 볼만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 로건 알렌이랑 잭 리텔 템파는 잭 리텔인데 얘는 좀 요즘에 로건 알렌이 폼이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로건 알렌이 이제 클리블랜드의 이제 신인 좌투수로서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었는데 최근 2경기에서 6이닝 2실점 4이닝 5실점 4이닝 5실점 한 경기가 아마 키쿠치랑 붙었는데 이때 조금 처맞았었고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알렌이. 근데 뭐 홈이랑 원정 차이도 별로 없고 다만 원래 알렌의 강점은 좌타자 상대로 강했다 이거거든요. 얘가 좌투수인데 알렌이 좌타자 상대로 1.88 1할 8푼 8리에요. 근데 뭐 지금 그 뭐지 내일 나와 있는 저기 템파베이 라인업 보니까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위치 히터 2명에다가 루크랄리 말고는 딱히 좌타자가 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뭐 로건 알렌의 장점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그래서 성적 같은 거 적어드리면은 로건 알렌이 후반기에 3.88로 오히려 좋았던 전반기에 비해 안 좋다. 그리고 얘는 낮 경기에 1.60으로 강했는데 내일 밤 경기죠. 밤 경기에 4점대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5할 승률 이상의 팀으로 좀 강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번에 토론토한테 깨지면서 이것도 좀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네 이것까지 얘가 네일러랑 함께 할 때 원래 이거보다 더 좋았는데 그냥 토론토한테 4이닝 5실점 하면서 네일러랑 할 때도 아마 1점대였는데 이게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이렇게 가지고 있던 스플릿 스탯들도 안 좋게 꼬라박았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는 이 로건 알렌이 다소 점수를 꽤 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경기가 8.5 기준이고 토론토가 1.89, 템파가 1.65인데 저는 조금 템파 쪽에 호재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다음으로 잭 리텔 같은 경우는 최고의 장점이라면은 좀 이닝도 꽤 먹어주는데 볼넷이 정말 많이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잭 리텔이 최근에 한 4경기 정도 6이닝 3실점, 5.2이닝 2실점, 5.1이닝 4실점, 6이닝 4실점. 그러니까 실점이 꽤 많이 늘었어요. 한창 이제 좋을 때는 얘가 원래 불펜으로 굴릴 때는 6.05였는데 근데 선발 전환을 하고서 2점대로 되게 잘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실점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좀 단물이 좀 빠졌다는 느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최근 4경기에 5.09로 좀 별로인데다가 후반기 내 원정 등판인데 원정에서는 2.25로 꽤 괜찮았다. 다만 가장 최근 원정이 5.2이닝 2실점 뭐 이렇게 다소 그전보다는 실점 페이스가 느른 모양처럼 보여서 저는 좀 어려운데요. 나는 템파승 내지 오바 쪽을 살피고 있기는 한데 어려워. 템파가 지금 2경기 연속으로 5안타밖에 못 치고 있기도 하고 원래는 오바를 좀 쬐었는데 약간 까다로워졌어요. 그리고 얘네가 올 시즌의 맞대결에서는 4번 중에 3번이 오바였다. 이런 것도 있고 좀 까다롭긴 합니다. 일단 뭐 기본 스탯 적어드리면은 클리블랜드나 뭐 템파나 클리블은 지금 OPS가 26등까지 또 꼬라박았어요. 템파는 11등이고 근데 템파가 이렇게 빠따가 최근에 올라왔다는 게 강점이었는데 최근 2경기에서 5안타로 꼬라박으면서 좀 별로였다. 그래도 템파가 그래도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빠따의 부진이 막 그렇게 뭐랄까 아주 길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템파 쪽? 좀 흔들리는 로건 알렌이라면 그리고 그 좌타자 상대 강점이 별로 이렇게 드러나기 힘든 템파베이전이라면은 저는 템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면은 그리고 오바배당 1.69면 그냥 템파 승을 우위로 보는 게 맞겠다. 저는 템파 승을 우선으로 보고 그리고 뭐 다른 걸 간다면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 승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가 이제 신시내티랑 시카고 컵스인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좋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앤드류 에버시 등판하는데 제가 맨날 막 에버 많이 빨았었는데 이제는 에버는 좀 단물은 다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한창 잘할 때는 거의 막 신인왕급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일단 에버 때에서 말씀드리면은 에버의 전반기랑 후반기 차이를 좀 알려드릴게요. 에버시 전반기 때는 2.38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간도 있었는데 전반기 막바지 되면서 슬슬 처맞기 시작했고 후반기에 4.21로 안 좋습니다. 더구나 최근 등판에서 4이닝 3실점 3.1이닝 3실점 이렇게 좀 이닝도 많이 못 먹는데 좀 많이 처맞았다. 이런 게 좀 눈에 띄었었고요. 그리고 최근 6경기 정도로 한정지어서 보면은 에버대 최근 6경기 이렇거든요. 6.6킬로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얘가 원래는 이제 홈원 정도, 홈에서 이제 2.84, 원정은 3.86 이렇게 좀 홈에서 좋다는 게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차이가 홈에서는 1점대 초중반, 1점 막 한 4, 막 1.4 정도 막 이랬었는데 홈에서도 처맞고 하면서 계속 안 좋아진 거예요. 다른 것보다 워싱턴전 5.2이닝 6실점이 좀 컸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뭐 5이닝 2실점 이렇게 어느 정도 실점을 해주다 보니까 저는 지금의 에벗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벗이 많이 꼬라박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에벗이 지금 WHIP가 1.22까지 올랐는데요. 얘가 WHIP가 한창 좋을 때는 2등까지 찍었었고 지금 50등까지 쳐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딱히 이제 강점이 안 됐다는 소리고 그리고 피안타율도 원래는 3등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3등까지도 봤는데 지금 24등까지 꼬라박았다. 여러 가지로 에벗의 하락세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저는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순위 변화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시카고 컵스는 아사드가 나와요. 하비에르드 아사드. 아사드는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사드가 작년에도 막바지에 좀 선발로 나오고 했는데 일단은 그 선발 전환 아사드가 7월달 8월달 이때는 불펜으로도 종종 나왔는데 7월달 8월달 합하면은 1.68로 되게 잘했었고요. 그리고 8월달만 보면은 선발로만 딱 나와가지고 2.48 8월달은 거의 선발로만 나왔습니다. 근데 2.48로 훌륭했다. 더구나 최근에 이제 또 7이닝 2실점 그전에도 5.1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꽤 있어요.
근데 뭐 아사드가 구종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93말 패스트볼에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뭐 이렇게 쓰는데 사실 막 아사드가 왜 그렇게 잘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수 차이는 시카고 컵스 쪽이 좀 있다고 보는 편이고요. 근데 신시내티 빠따가 원래는 좀 오바도 생각을 했는데 신시내티 빠따가 너무 별로야. 그래서 오바는 좀 지우도록 하고 저는 시컵승 사이드만 보도록 할게요. 뭐 왜 그러냐면 신시내티 빠따가 워낙에 별로죠. 신시내티가 지금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OPS도 28등, 타율도 28등인데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맨날 적어드리잖아요. 신시내티 빠따가 나아질 기미가 계속 안 보여요. 그리고 뭐 시카고 컵스도 많이 꼬라박긴 했죠. 시카고 컵스도 시즌 초반에는 OPS나 타율이나 다 1등이었는데 지금 6등, 7등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빠따가 하락세다. 이거는 확연하게 보이는 부분이죠. 이거 그래프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면은 이걸 틀었네. 시카고 컵스랑 신시내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거 하나 더 있다. 참. 내셔널리그 불펜도 뭐 특별한 거 있나? 신시내티나 시카고 컵스나. 신시내티는 불펜이 상승세라는 게 보이고 시컵은 평이한 수준. 둘 다 뭐 불펜은 크게 얘기할 거 없겠네요. 근데 시카고 컵스가 좀 더 높은 데서 놀고 있다 이런 게 보이고 신시내티랑 시카고 컵스는 빠따를 봐야 돼요. 신시내티는 이렇게 아래쪽에 머물고 있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보면은 지금 뭐 OPS 700이 될락말락한 상황이고 시카고 컵스는 뭐 좀 하락세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시카고 컵스랑 신시내티랑 위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OPS 차이가. 시카고 컵스가 아무리 못 쳐도 지금 최근에 못하고 있다고 해도 신시내티보다는 확연하게 잘 튀는 팀이에요. 그런 게 보인다는 점이고 무튼 이렇게 빠따 차이가 난다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가 끈덕지게 되게 끈덕지게 막 잘 이기고 있죠. 그리고 더구나 양팀은 제가 이거를 오바를 좀 생각을 했던 게 양팀 다 불펜을 어제 많이 썼어요. 왜냐면 어제 더블 헤더였으니까. 양팀 다 불펜을 보면요. 먼저 시카고 컵스 먼저 보시다시피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다 그냥 다 갖다 썼고 신시내티도 잠시만요. 신시내티 레즈 신시내티도 이렇게 다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팀 다 선발에 이런 길게 던지는 선발이 좀 길게 버텨주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오바를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아사드가 한창 잘할 때처럼 7이닝 던져주고 하면은 언더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에버슨 요즘에 좀 이닝 많이 못 먹는 것도 그렇고 실점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신시내티 쪽이 불펜 싸움으로 가도 크게 이점이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양팀 다 던질 선수가 없고 에버시랑 아사드 중에 누가 더 이닝을 많이 먹겠냐 하면 저는 아사드 쪽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에서 제일 좋은 픽은 시컵승일 것 같다. 근데 오바도 조금 째긴 하는데 기준점이 9.5라서 살짝 그냥 살이는 정도? 9.5 기준으로는 양팀이 최근에 언더가 7번, 오바가 3번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바도 조금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불펜이 많이 비었다는 점 때문에. 근데 그냥 시컵승이 더 좋은 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또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시카고 컵스랑 천사랑 했을 때 신시내티가 천사랑 더블헤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더블헤더를 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경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날 이제 브랜든 윌리엄슨 나와가지고 경기가 2대3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뭐 불펜이 이제 소모가 큰 상황인데도 그냥 뭐 언더가 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뭐 전날에 더블헤더 했다고 해서 다음날에 필이 오바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컵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컵승 배당이 1.74라서 괜찮아요. 선발도 시카고 컵스가 크게 꿀릴 것도 없고. 자, 다음 경기는 보스턴. 보스턴 대 캔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캔자스 시티가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렸다고 하던데 좀 예상 외긴 했었죠. 팩스턴이 개털렸고. 근데 뭐 팩스턴이 아주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요즘에 캔자 빠따가 매우 별로였는데 어제 좀 잘 쳤어. 저는 그래서 형님들 이 경기 그냥 단적으로 그냥 오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바. 뭐 일단은 마쉬랑 하우크 둘 다 스탯을 얘기해드리면은 마쉬 같은 경우는 쭉 보면요 눈에 띄는 게 뭐냐 일단 방어율이 5.47이에요. 근데 피홈런이 14방이다.
49이닝 동안 피홈런이 14방입니다. 일단 피홈런이 뒤지게 많고 삼진도 59K로 되지게 많아요. 근데 49이닝 동안 볼넷이 27개. 그 정도로 마시는 일단은 기회를 상대한테 많이 주는 편이고 POPS가 919입니다. 919. 선발 투수가 POPS가 919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쉬가 종종 잘할 때도 있어.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찬스를 많이 주고 실점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주는 친구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켄자의 불펜은 다들 아시다시피 개차반인 상태고, 그리고 보스턴조차 지금 후반기에 4.86으로 불펜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스턴 선발 하우크는 그냥 쭉 이렇게 적어드리면은, 하우크가 이제 부상당하기 전에는 5.0으로 그냥 뭐 4, 5 선발 정도, 좀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죠.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2.08로 잘해가지고 이 새끼 이제 부상 술술 털었구나 하고서 올렸더니 9이닝 동안 4실점, 최근 2경기에 5이닝 3실점, 4이닝 2실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우크도 긴 이닝을 소화하기 좀 빡센 상태고 2경기 다 피홈런도 있었고, 그리고 당장 어제 켄자가 빠다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오바 그림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나한테 빠따 얘기를 하면은 켄자는 간만에 어제 좀 잘 쳤죠. 켄자가 어제 17안타, 13득점, 4홈런. 켄자가 그 전에 엄청 못 쳤어요. 제가 아마 어제 얘기하기론 켄자가, 그러니까 어제 보스턴이랑 경기를 하기 전에 그 최근 5경기 타율이 막 1할 6푼대였나? 저는 이런 거 처음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튼 빠따가 되게 별로였어요. 5안타, 5안타, 2안타, 6안타, 4안타. 그야말로 진짜 개차반이었고, 근데 같은 기간에 보스턴도 10안타, 7안타, 10안타, 6안타, 7안타로 썩 훌륭하진 않았거든요. 어제도 5안타밖에 못 쳤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보스턴의 컨디션이 저점이어가지고 원래는 오바를 좀 강하게 주장하려고 했는데 좀 까다로워졌어요. 일단 보스턴도 그래도 이렇게 좀 잘 치는 편입니다. 홈런도 66개, 볼넷도 123개. 뭐 양팀 다 이렇게 OPS 같은 거 보면요. 내일 이거 보이시죠, 형님들? 내일 서로 OPS가 괜찮게 찍히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저는 오바 가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스턴이 최근 10경기에서 9.5 기준으로도 오바가 9번, 언더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어제도 심지어 보스턴이 별로 못 쳤는데 오바가 떴었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켄자는 한창 못 쳐가지고 최근 10경기에서 9.5 기준으로 언더가 6번, 오바가 4번이었는데 뭐 어제 보여준 것도 있고, 테너 하쿠도 그렇게 뭐 어려운 투수도 아니고, 저는 내일 경기 오바 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준점도 그렇게 맞지도 않고. 다만 이거를 보스턴 승 쪽을 쉽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근데 그렇다고 켄자 프렌에 갈 바에는 저는 그냥 오바 쪽 보는 게 제일 낫다 생각해요. 근데 이 경기는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막 아주 믿는 경기는 아니어서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화싹이랑 디트인데 저는 이 경기는 조금 괜찮게 봐요. 근데 이 경기랑 이따가 나올 시애틀이랑 색깔이 좀 비슷해요. 시카고 화이트삭스. 화싹이 내일 클레빈저가 나오는데, 지금 화싹도 클레빈저를 판다고 하더라고. 지금 화싹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선수가 클레빈저인데, 클레빈저 좀 말씀드리면요. 클레빈저가 이제 6월달까지 3.88로 납배되었고, 그 이후에 부상으로 결장을 하다가 이제 8월달 초에 복귀를 했습니다. 7월 말인가. 근데 그 이후에 클레빈저가 성적이 되게 좋아요. 보시다시피 2.31이다. 피홈런도 2번밖에 없고, 직전 경기에 7이닝 1실점밖에 안 했고, 한창 이제 시애틀 빠다가 넘사벽으로 좋았을 때 5이닝 4실점으로 조금 털리긴 했는데, 그때 시애틀은 진짜 누굴 만나도 다 터포스여가지고, 어쨌든 클레빈저의 최근 폼이 상당히 좋다는 점, 저는 이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클레빈저가 옛날에 이제 언제지? 클리블랜드 시절일 때 한 3, 4년 전에 95마일 가량의 페스트볼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난 한 2, 3년 동안 93마일 막 이렇게 좀 구속이 하락을 했다가 올 시즌 들어서 또 구속이 한 94.5마일 정도로 상승을 했거든요, 평속이. 그런 것들 보면은 클레빈저의 컨디션이 올라온 이유도 좀 알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클레빈저는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선발은 이제 리즈 올슨인데, 리즈 올슨은 뭐 딱히 대단한 거 없어요. 시즌 초반에 선발원 나올 때 4.74였다가 못해가지고 불펜으로 갔을 때 2.08, 막 롱릴리프로 나올 때. 그러다가
이 새끼 조금 살아났네 하면서 후반기에 다시 선발로 썼는데 6.00이다. 최근 한 3경기 정도 2.2이닝 사실점, 4.2이닝 6실점 이렇게 받고, 가장 최근 양키스 상대로 4.1이닝 2실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양키스는 이때 존나 못 칠 때예요. 그래서 좀 리즈 올슨이 막 날카롭다는 생각은 안 들고, 선발은 저는 확연하게 화싹 쪽이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화싹이 우위다. 근데 그럼 좀 빠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화싹 먼저. 화싹이 최근에 못 치고 있진 않아요.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7푼 9리. 2할 7푼 9리로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어제도 뭐 9안타면은 적진 않죠. 적진 않고. 그리고 디트로이트. 화싹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OPS가, 타율은 14등인데 OPS가 26등이다. 말 그대로 장타가 적고 볼넷이 적다. 이런 부분이 약점인데, 근데 디트로이트도 비슷해요. 디트로이트도 타율 22등, OPS 24등으로 뭐 보시다시피 홈런은 조금 많고 볼넷도 조금 많은 편인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막 어디 자랑할 수준은 아니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저는 이 경기는 불펜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디 디트로이트가 불펜을 되게 많이 썼어요. 보여드리면은 먼저 화싹은 사실 불펜 볼 필요가 별로 없죠. 여기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무어 형이 화싹 맞나? 아니다 그거 아니구나. 보통 화싹은 불펜 별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력 불펜들 다 팔고 불펜 타임 가면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화싹은 불펜 싸움 가면은 좋은 쪽은 사실 디트로이트일 것 같긴 하다. 그런 입장인데, 디트로이트가 보면은 지금 연투에 걸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나 유력 불펜인 보 브리스케, 그리고 마무리 알렉스 랑까지 이렇게 연투가 걸려 있어가지고 3연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제이슨 폴리, 그리고 타일러 홀튼, 이런 친구들이 살아는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 저는 왜냐면 언더를 보거든요, 이 경기. 왜냐면 화싹 봤다가 뭐 그렇게 뭐 생산력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최근 경기에서 10안타, 15안타, 9안타 막 이렇게 쳤는데, 득점은 3점, 10점, 2점 이렇게 났는데, 10점 난 거는 그냥 15안타 치고 3홈런 쳐서 그런 거고, 막 생산력이 막 치는 거에 비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팀이니까. 아까 OPS도 제가 적다고 말했고. 그래가지고 클레빈저 등판 날이면 일단 클레빈저는 디트로이트를 최대한 잘 막아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이 경기 화싹 승의 언더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싹이 근데 강승배당이 1.71이에요. 그래서 좀 클레빈저 나오는 거면은 어느 정도 안정감도 있고, 빠따도 아주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뭐 화싹 불펜이 최악이라고 했는데, 디트로이트도 지금 후반기에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팀 다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다. 최근 한 열흘 동안 불펜 방어율이 많이 올랐다. 다만 이제 디트로이트는 타일러 홀튼이나 뭐 제이슨 폴리 이런 애들이 남아는 있지만은, 근데 그런 애들이 나오려면은 일단 리즈 올슨이 잘 버텨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후반기 6.00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화싹승이 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레빈저 나오면 화싹 믿을만 하지. 네. 그리고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양키 가볼게요. 휴스턴도 오늘 좀 제가 휴스턴 어제 좀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깨져가지고, 저는 내일 살짝 휴스턴은 피할 생각이긴 하거든요. 휴스턴 경기 살짝 피할 생각이고, 왜냐면은 내일 또 선발이 브라운이 헌터 브라운. 원래 그 저스틴 벌랜더가요, 오늘 이제 6이닝 6실점으로 털리기 전에 최근 한 3년 사이에 2년인가? 하여튼 2년인가 3년 동안 양키스 상대로 1점대 1.3가? 그랬거든요. 되게 잘 막았어, 양키스 상대로. 근데 오늘 갑자기 털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양키스 빠따가 사실 좋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벌랜더를 조져놨다, 양키스가. 특히 홈런을 4방이나 치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 경기는 패스를 하려고 하고요. 특히 또 브라운은 저는 일단, 왜냐면 빠따상으로는 휴스턴이 앞선다고 보죠, 당연히. 근데 요즘에 세베리노도 은근히 좀 살아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헌터 브라운은 7월달, 8월달 보면은 그냥 7월이나 8월달이나 다 6점대 비슷해요. 그냥 6점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헌터 브라운이 한때는 막 신인왕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냥 지금은 완전 나가리가 됐지. 그리고 세베리노
세베리노는 7월달에 11.22로 존나 못하다가 8월달 들어서 4.56. 최근 두 경기 호투가 좀 크죠. 4.56으로 많이 회복을 했고, 최근 두 경기에서는 그때 연패를 끊었던 등판도 있었고, 6.2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좀 한창 좋던 시절의 세베리노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애매해졌어요, 많이. 저는 이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는 분들을 위해 기본 스탯들 적어 드릴게요. 이거 휴지구나, 휴지. 잘못 적었다. 휴스턴이 타율 3등, OPS 3등이고, 양키는 빠따가 이래요. 타율 29등, OPS 24등. 양키스가 빠따가 확연하게 안 좋은데, 어제 좀 휴스턴을 조져놓다 보니까, 한번 걸은 다음에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치 대 시애틀인데요. 매치 선발은 피터슨, 시애틀은 카스티오가 나오죠. 지금 근데 카스티오가 존나 잘합니다. 카스티오가 졸라 잘해요. 최근 한 10경기 중에 6이닝 7실점을 하고 7이닝 4실점을 한 적이 있는데도 최근 10경기 방어율이 2.95가 나와요. 그야말로 뭐 이닝도 엄청 잘 먹고 10경기 동안 64이닝 먹었으니까 이닝도 존나 잘 먹고, 카스티오는 후반기에 아주 대단하죠. 카스티오 먼저 이것도 적어야 된다. 카스티오가 보시다시피 되게 잘하잖아요. 후반기에 3.3이면은 뭐 아주 훌륭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아까 막 6이닝 7실점도 있다고 했는데 7이닝 4실점이랑 그런 것들을 끼고서도 다른 경기들에 되게 잘했다. 7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되게 잘했어요, 그냥 카스티오는. 그리고 최근 4경기 동안 2.00인데 POPS가 492밖에 안 돼. 그냥 존나 잘 막은 거야, 카스티오가. 그리고 카스티오는 또 5할 승률 미타팀 상대로는 2.73으로 아주 잘했다. 뭐 살짝 아쉬운 건 얘가 홈등판에서는 2.49고 원정에서는 3.65로 원정에서는 힘이 살짝 빠진다는 게 있기는 해요. 뭐 그래도 최근에 원정 등판에서 7이닝 2실점하고 뭐 다 잘했으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최근 10경기 중에 6이닝 7실점, 7이닝 4실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원정이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정 카스티오는 조금 신경 쓰인다, 요즘에 잘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그냥 뭐 패스하셔도 되고. 그리고 카스티오가 요즘에 랠리히랑 많이 하는데 포수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는 머피랑 많이 하다가 요즘에 랠리히랑 할 때 2.38로 잘하거든요. 그리고 주전 포수가 지금 랠리히로 거의 굳어진 상태여서 아마 랠리히가 나올 거고, 랠리히랑 했을 때 잘하더라, 이런 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카스티오의 호투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데이비 피터슨도 원래 좀 불펜으로 나오다가 직전 경기에 7이닝 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터슨이 시즌 초반에는 좀 선발로 나왔을 때 6.46을 못했었어. 근데 그러다가 후반기 들어서는 불펜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긴 이닝을 던지는 롱릴리프라든지 오프너로 길게 던진다거나 그랬었는데, 그래서 계속 막 3이닝, 4이닝 정도 던지다가 가장 최근 천사 상대로 7이닝 2실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천사는 빠따가 진짜 저점일 때고, 그래도 아무래도 시애틀을 상대로 하니까 내일 시애틀이, 근데 지금 시애틀이 사실 빠따가 막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카스티오 등판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시애틀 쪽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치 빠따가 죽었다가 좀 살아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살아났는데, 그 매치가 진짜 죽었다가 확 살아났을 때는 홈런 페이스도 살아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매치 빠따 대폭발, 부활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무튼 이 경기는요, 시애틀 강승 배당이 1.54면은 저는 좋다고 봐요. 시애틀 강승 1.54면은 좋다고 본다. 그리고 시애틀 빠따도 좀 별로고 카스티오가 이렇게 극강의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언더가 7.5도 아니고 8.5예요. 그 카스티오 등판 때 7.5를 준 적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는 8.5를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더도 볼만하겠다.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제가 8.5라고 그랬는데 8.5 기준으로 그 매치가 최근 10경기에서 언더가 8번이었고요. 시애틀은 4번이었는데 시애틀이 최근 한 5경기 중에서 8.5 기준 언더가 4번이었어요. 이만큼 시애틀의 빠따 포스도 조금 내려갔고 좀 언더 게임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더구나 내일 카스티오고, 그래서 저는 내일 시애틀 승 언더 이렇게 두 개를 좀 주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주력까지는 하여튼 뭐 시애틀 경기가 꽤 괜찮다고 봐요, 저는.
시애틀 승이 1.54배, 언더가 1.65니까 이거는 좀 안정성은 형님들이 판단해갖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애틀 승의 언더 쪽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텍사스 대 미네소타. 근데 이거는 내일 카이클 등판인데 난 이거 지금 솔직히 카이클이 정신을 차린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하여튼 근데 보니까 옛날에 한 3, 4년 전? 그때 이제 한 7, 8년 전에는 카이클이 싸이형도 타고 진짜 잘 나갔을 때고,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이면은 카이클이 완전 망했을 때잖아요. 막 5점대 방울, 6점대 방울 할 때인데, 그러고 나서 한 최근 1, 2년 사이에는 거의 뭐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처망했었고, 근데 올 시즌은 지금 뭐 경기 수는 얼마 안 되지만 나빼드란 말이죠. 카이클 먼저 얘기를 하면요. 카이클이 작년에는 9.20이었고 올 시즌은 시작을 마이너리그에서 했는데, 마이너리그에서 보시다시피 1.13으로 졸라 잘했어요. 뭐 피홈런도 얼마 안 맞아.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삼진이나 볼넷 관리도 꽤 됐고, 그러고 나서 올라왔는데 올라온 첫 등판 때 5이닝 2실점, 그리고 그 다음 등판 때 1.2이닝 6실점을 했어요. 필라델피아한테 개 맞으면서. 그래서 카이클 역시 안 되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 경기에 6.1이닝 무실점 피츠버그한테, 그리고 텍사스 상대로 5이닝 무실점을 했습니다. 바로 직전 등판에서. 그래서 카이클이 생각보다 잘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피홈런도 하나도 없었고 볼넷은 6개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좀 옛날처럼 땅볼 유도도 잘하던 그 카이클이구나 뭐 이런 모습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위가 옛날 같지도 않고 뭐 그렇긴 한데, 무튼 나름대로 꽤 믿어볼만 하다 카이클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내일 텍사스 선발은 몽고메리예요. 근데 몽고메리는 제가 맨날 칭찬하는 거 아시죠, 형님들? 몽고메리가 좀 보기 편하게 좀 적어드리면은 좀 구간을 나눠볼게요. 몽고메리가요, 좀 최근 순으로 8월달만 딱 놓고 보면 2.30. 존나 잘했죠. 피홈런도 2번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저기 어디야, 세인트루이스에서 마지막 두 경기 동안 6.00으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마지막 두 경기 전 9경기 동안 세인트루이스에서 한창 뛰던 9경기, 그때 1.69 존나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앞부터 따지면 세인트루이스에서 9경기 동안 1.69로 존나 잘하다가 세인트루이스 마지막 두 경기에 6.0으로 조금 못했는데, 그 이후에 텍사스로 옮겨갔어요. 텍사스로 옮긴 이후에 2.30으로 되게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 몽고메리가 최근 가장 이제 직전 등판 미네소타한테 5.1이닝 3실점으로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아쉽긴 했는데, 근데 그 전에 되게 뭐 튼튼했다 보니까 몽고메리가 뭐 이렇게 기복이 심한 유형도 아니고, 저는 저렇게 한번 쳐맞고 나서는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경기는 제가 너무 몽고메리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무튼 저는 일단은 몽고메리도 호투를 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 카이클도 지금의 텍사스 빠따라면은 카이클을 괴롭히기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텍사스가 여러분들 최근 10경기 2할 2푼 8리에요. 존나 못하고 있습니다. 텍사스가 지금 이제 원래 뭐 와일드카드 레이스 지금 한창이잖아요. 텍사스가 어제도 또 잡히고 많이 힘들어졌죠. 갈 길은 급한데. 무슨 텍사스나 미네소타나 이렇게 후반기에 빠따는 뭐 상위권이긴 해요. 근데 양팀 다 좀 떨어지고 있는 편.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양팀 다 보면은 볼넷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몽고메리나 카이클이나 볼넷 관리가 상당히 잘 되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카이클 같은 경우는 피홈런이 지금 메이저리그 복귀에서는 한 방도 안 맞았고요. 지금 텍사스가 최근 10경기에서 13방의 홈런. 근데 최근 한 4경기에서는 3방밖에 못 쳤고, 그러니까 뭐 홈런 페이스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4피홈런인데 최근 3경기 동안 피홈런이 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저는 이 경기 언더를 좀 괜찮게 보는 편입니다. 언더 배당이 근데 1.94나 돼가지고 좀 많이 할만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즘에 언더 가면은 자꾸 연장 가가지고 오반하더라. 그냥 그렇게 어제 마이애미 같은 애들 그런 거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경기가 다른 그 배당들이 배당에 비해서 갈만하지가 않아. 텍사스 강승도 1.39밖에 안 되고 갈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 경기를 언더를 보는데 가장 큰 리스크라면은 무엇보다도 카이클이 조기에 털리는 거겠죠. 근데
안 그러길 바라야지. 근데 지표상으로는 카이클이 최근에 낫배드예요. 그렇게 봐가지고 저는 내일 저기는 언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최근 빠따도 별로라고 했었고, 다만 이건 있지. 양팀 다 그 좌완 상대로 올 시즌에 후반기에 낫배드다. 낫배드가 아니라 사실 훌륭한 거죠. 이 정도면은 좌완 상대로 이렇게 훌륭하다는 점들 때문에 살짝 걸리긴 해요. 그래서 제 컨디션 OPS를 신뢰하시는 분들은 내일 텍사스가 후반기에 좌완 상대로 홈 밤 경기에 8-4-1이다 보니까 조금 빡세고, 미네소타도 좌완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8-2-2로 훌륭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컨디션 OPS를 중시하는 분들은 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 승가셨나요? 저 아침에 저랑 이제 말씀 나눴을 때 저는 언더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침 방송도 하면서 마이애미 대 워싱턴 보고 있었거든요. 경기 초반에 3-3까지 갔는데 9회까지 3-3이더라. 그래서 와 언더 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연장 가가지고 8-5 나더라고. 더럽다 더러워. 자, 다음 경기는 미러키 대 필라델피아 가볼게요. 이 경기는 일단 콜린 레아가 오랜만에 등판이어서 콜린 레아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필라델피아의 에런 놀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그 레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콜린 레아, 미러키 선발 레아는 지금 이제 부상자 명단 가기 전에는 5.08로 썩 좋은 선발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얘가 8월 5일, 그러니까 8월달 내내 마이너리그에서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마이너리그에서 11이닝 4.09 썩 훌륭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홈 등판인데 올 시즌 홈에서 5.68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원정에서는 4.53. 그러니까 홈이나 원정이라서 훌륭하진 않았다는 소리지. 다들 아시겠지만 콜린 레아가 뭐 가끔 막 6이닝 2실점, 6.2이닝 2실점, 6.1이닝 2실점 이렇게 올 시즌에도 했는데, 사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겠구나라는 투수가 아니라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이나 평균치가 그렇게 높은 투수는 아니다. 그냥 미러키라는 팀의 4, 5 선발 정도 위치가 적당한 투수? 그냥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고, 반대로 이제 필라델피아는 에런 놀라잖아요. 에런 놀라는요 지금 이렇습니다. 7월달 이후로 61.2이닝 동안 3.94. 7월달 이후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 최근 10경기에 61.2이닝, 이닝도 잘 먹고 3.94면은 올 시즌 방어율 4.3에 비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죠. 더구나 내일 원정이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심했어. 올 시즌 전체로 보면 홈에서 3.17, 원정 5.26이었거든요. 근데 후반기도 홈에서는 2.88, 원정 경기 5.10, 이렇게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내일 원정 놀라라는 점이 조금 걸린다. 다만 최근 두 경기 두 번 다 또 홈등판이어서 공교롭게도 두 번의 홈등판에서는 1.29, 7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으로 좋았다. 그러니까 저는 형님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에런 놀라가 최근에 2이닝도 잘 먹고 잘한다 이거예요. 한창 좀 헤매던 때에 비하면은 확실히 좋아졌어. 근데 얘가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 그래가지고 나 필라델피아 승을 가고 싶어요. 그냥 에런 놀라랑 콜린 레아를 보면은 확연하게 놀라가 좋은 투수라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원래도 놀라는 삼진 잘 잡고 볼넷 잘 안 주고, 진짜 한창 안 좋았을 때도 볼넷은 진짜 안 좋고 삼진도 그럴듯하게 잡았어. 근데 피홈런이 좀 있었다는 게 문제였고, 그냥 요즘엔 좀 폼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원정 놀라라는 점, 이게 조금 걸리거든요. 놀라가 올 시즌에 총 29개 홈런 쳐 맞았는데 홈에서는 10방, 원정에서는 19방을 맞았어요. 이런 것도 있고. 다만 이제 놀라가 미러키 상대로는 꽤 괜찮았습니다. 통산 이제 최근 한 10경기 정도로 살피면은 미러키 상대로 2.41, 2.41이었고, 올해도 한 번 만나가지고 7월달에 7.1이닝 3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놀라가 미러키 상대로는 강한 편이었었고, 내일 근데 미러키 원정이잖아요. 밀러파크 원정 경기인데, 미러키랑 상대할 때 홈에서는 1.73으로 졸라 잘했고 원정에서도 2.97, 낫배드긴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러키가 좀 막 9연승 정도 달리다가 끊겼잖아요, 컵스한테. 그 이후로는 뭐 빠따도 7안타, 5안타, 7안타로 좀 부진한 편이고, 어제 경기 이제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하이라이트로만 봤는데 필라델피아가 이길 건덕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 그 필라델피아의
그 트레아 터너. 트레아 터너가 지금 4경기 연속 홈런 치고 있고 4경기 전부 다 그러니까 4경기 연속 홈런에다가 4경기 전부 3타점 이상을 기록한 역대 3번째 선수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100년 전에 타이코 막 이런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선수들이 막 이뤘던 그런 업적을 트레아 터너가 막 이뤄나가고 있다 막 그런 뉴스를 봤는데, 무튼 트레아 터너가 오늘도 역전 3런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무튼 필라델피아가 오늘도 이길 각이 있었는데 오늘 알렉폼 3루수 알렉폼의 실책 때문에 경기를 졌단 말이죠. 오늘 양 팀이 그 미러키는 7안타 치고 7득점, 필라델피아는 5득점 치고 5안타 치고 5득점이었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여전히 지금 홈런 기대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좀 까다로운 투수였던 프레디 페라타였고, 내일은 이제 콜린 레아란 말이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필라델피아가 8월달에 좋은 기세를 이어갔던 게 내일도 어느 정도 좀 연장선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필라델피아 승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가 기준점이 8.5인데 일단 양팀의 기본 스탯 말씀드리고 8.5 기준점인데 최근 10경기에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오바가 6번 8.5 기준, 필라델피아는 8번이 오바였어요. 그래서 좀 에러 놀라가 원정에서 좀 털려주겠다 이런 분들은 오바를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요즘에 놀라의 컨디션이 좋은 것 때문에, 그리고 내일 뭐 미러키 선발도 훌륭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필라델피아 쪽 볼래 이런 분들은 필라슨 가시면 되고, 근데 원정 놀라가 홈원정 차이가 그렇게 심해? 아무리 놀라가 최근에 잘했어도 2번 다 홈경기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오바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 내지 오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세인트루이스. 사실 세인트루이스 경기는 이것도 제가 아까 좀 초반에 말한 것처럼 선발 투수 맞다 이거 얘기하는 그 세인트루이스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필라델피아랑 미러키도 불펜 현황 한번 봐야 되는데, 먼저 필라델피아는 어제 이렇게 3명을 썼습니다. 근데 호프먼, 소토, 알바라도 이렇게 했는데 알바라도가 필라델피아 불펜 에이스거든요. 근데 얘가 좀 털렸다는 게 좀 조금 걸리고 공도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내일 필라델피아 불펜은 조금 누수가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반면에 미러키는요 핵심 불펜들이 다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페이엠스, 데빈 윌리엄스, 하비 밀러 둘 다 셋 다 이렇게 3명 다 썼고, 그나마 페게로를 안 썼다는 게 위안거리인데 어쨌든 이렇게 좀 양팀 다 불펜들을 많이 썼다는 점, 핵심 불펜들, 이런 점들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어가가지고 그 세인트루이스 경기 가볼 텐데, 아까 제가 초반에 세인트루이스도 내일 갑자기 선발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는 베일리 폴터로 확인이 되는데 다른 데서는 좀 불펜데이 느낌으로 토마스 해치가 나온다는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이 경기도 패스를 가보고는 싶어요. 근데 뭐 말하자면은 먼저 그 세인트루이스 선발 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콜업이 됐었고 마이너리그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최근 2경기 마이너리그 최근 2경기에서 0.82 삼진 뒤지게 잡고 볼넷도 안 주면서 마이너리그를 잘 졸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근 2경기만 잘한 거지 최근 마이너리그 2달 성적을 보니까 5.06으로 그렇게 잘하진 않았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 던졌잖아요. 메이저리그 2경기에서 합해서 9이닝 동안 8실점, 3.2이닝 8실점, 필라델피아전에 5.1이닝 2실점이었는데 그 필라델피아전에 최근에 잘한 거는 보이긴 보여요. 근데 전날 홈런도 많이 맞고 안타도 많이 맞고 그렇게 그러니까 막 아주 두각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 드루 롬이라는 친구가. 그리고 필라델피아 피츠버그는 저는 일단 폴터로 나오는데 그냥 폴터는 이거 아마 내일 토마스 해치가 오프너로 한 1, 2이닝 던지고 그 이후에 폴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베일리 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피츠버그 이적 후에 4.88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양팀 다 롬이나 폴터나 토마스 해치가 오프너를 하든 말든 그냥 오바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선발 투수는 둘 다 별로라는 생각이고,
오바 느낌이 조금 떠오르긴 한데 요즘에 세인트루이스가 정말 못 치고 있죠.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빠따도 마탱이가 많이 갔어요. 그리고 보면은 세인트루이스는 요즘에 뭐 홈런은 좀 치는데 절대적인 안타 숫자가 많이 부족하죠. 최근 10경기에 1할 9푼 5리다. 1할 9푼 5리밖에 못 치고 있고,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말하지만은 뭐 신임 많이 써가지고 그날 예측이 빠따 예측이 힘듭니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지금 4연승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 3경기에 9안타 6안타 치고 이겼어. 그래서 피츠버그 이 새끼들은 좀 가늠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경기는 뭐 선발 변경 이슈도 있고 애지간하면 패스를 할 것 같긴 합니다. 애지간하면 패스. 언어보도 좀 애매하고. 자, 아무튼 넘어가고 바로 그 애리조나 경기 가볼게요. 저는 애리조나 대 볼티모어. 오늘 볼티모어가 불의의 일격을 당했잖아요, 애리조나한테. 나는 아직도 좀 어벙벙하네. 애리조나가 이길 경기가 아니었다고 봤는데 볼티모어가 좀 무기력하게 졌어요. 근데 일단은 내일 선발은 브래디쉬다. 어제 볼티모어 선발이 콜 어빈이 뭐 최근에 잘하고는 있었는데 잭 데이비스가 6이닝 1실점인가? 그냥 개시보트를 했더라고요. 그냥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무튼 일단 내일은 브래디쉬입니다. 제가 브래디쉬를 상당히 좋아해요. 먼저 볼티모어 브래디쉬는 브래디쉬가 최근 13경기에 무려 80이닝을 먹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2.23 아주 훌륭하죠. 그리고 P-OPS가 563이다. 브래디쉬는 정말 훌륭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원정 등판인데 원정은 이 기간 동안 13경기 치른 동안 원정에서는 2.98 그냥 살짝 높은 수준이죠. 여전히 뭐 좋기는 한데 홈에서 잘했고 원정에서는 살짝 안 좋았다.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시즌 전체로 봐도 홈에서는 2.26, 원정은 3.65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1.76으로 갭했는데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3.81. 그러니까 이런 스플릿 스탯들. 내일 또 밤 경기잖아요. 낮에는 2.03, 밤에는 3.70 이런 식으로 좀 스플릿 스탯 차이로는 내일 브래디쉬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그냥 최근에 워낙에 좀 안정감 넘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볼티모어는 브래디쉬가 나오는 날, 그리고 그 요즘에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이렇게 2명 나오는 날은 볼티모어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내 애리조나 선발은 슬레이드 세코니라는 친구인데 이게 조용조용하게 잘하더라고. 세코니가 마이너리그에서는 뭐 7월달에 29.1이닝 4.63이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8월달에 메이저리그로 콜업이 되고 나서는 21이닝 동안 2.57이에요. 근데 뭐 초반에는 3경기 동안 4.2이닝, 1.2이닝, 4이닝 뭐 이런 식으로 이닝 소화를 많이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5이닝 1실점, 5.2이닝 1실점 꽤 잘하고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볼넷도 하나도 안 줬었고. 그래서 애리조나의 선발 세코니도 낫배드하다. 낫배드고 브래디쉬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두 팀은요 빠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볼티모어가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 생각보다. 볼티모어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는 막 최근에 막 10경기 동안 3할 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많이 했는데 최근 10경기 2할 7푼 4리에 홈런도 11방으로 막 딱히 막 많이 치고 있지도 않고 최근 2경기에서는 9안타 8안타 그리고 최근 한 4경기 동안 뭐 홈런은 2개밖에 못 쳤고 여러가지로 좀 의심이 돼요. 근데 형님 저도 볼티모어를 얘기를 할 때 빠따가 좋은 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볼티모어에 가지고 있는 인상 대비 잘 치고 있지가 않아. 뭔가 지금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 팀이잖아요 볼티모어가. 그런 팀에다가 막 거너 앤더슨 뭐 러치맨 또 뭐야 그 세드릭 뭐지 하여튼 뭐 되게 어리고 젊고선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뭐랄까 좀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주들이 엄청 많은 팀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 생산력이 썩 좋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양팀의 빠따 말하면은 뭐 애리조나도 전반기에는 OPS 막 7등에서 막 그 정도 하는 팀인데 후반기는 지금 17등에 머물러 있다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볼티모어도 후반기에
홈런이나 볼넷이나 전부 다 평균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볼티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 대비 그렇게 막 빠따가 훌륭하진 않은 상태다. 예. 그래서 내일 저는 세코니가요 볼티모어 빠따를 조금 막아준다면은 저는 언더가 좋아 보여요. 이 경기 내일 기준점이 9.5나 되거든요. 저는 일단은 브래디시 경기에 기준점을 9.5로 줬다. 이거부터가 일단은 너무 마음에 들고, 양팀이 최근 10경기에서 9.5 기준으로 애리조나가 언더가 6번, 볼티모어는 언더가 8번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세코니가 볼티모어를 좀 막아준다면은 저는 언더 가능성을 꽤 괜찮게 보고요. 세코니가 볼티모어를 조금 막아줄 거라는 근거가 이거죠. 올 시즌 볼티모어가 후반기에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580밖에 안 된다. OPS가 본인들의 후반기 OPS가 739인데 후반기에 우한 상대 원정 밤에는 580. 되게 안 좋은 거죠. 이렇다 보니까 저는 언더 쪽을 좀 좋게 봅니다. 다만 이제 하나 걱정되는 거는 애리조나의 불펜. 애리조나의 후반기 불펜이 6.15로 꼴찌거든요. 이런 건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내일 좀 슬레이드 세코니가 잘 막아주고 애리조나 불펜도 좀 가급적 지랄 안 하길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언더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브래디시 경기에 9.5를 주는 거를 매우 호재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그리고 볼티모어 승을 가고 싶은데 볼티모어가 오늘도 막 의문에 패배당하고 하다 보니까 잭 데이비스도 못 털고 하다 보니까 가기가 싫어졌어.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 대 토론토 가볼게요. 콜로라도 대 토론토는 일단은 어제 콜로라도가 꽤 치긴 했지만은 토론토 빠따한테 아주 잠식을 당했죠. 크리스 플렉센이 생각보다 호투를 했는데 불펜이 그냥 개처발렸단 말이야. 내일 콜로라도 선발 타이 블레크거든요. 근데 타이 블레크도 은근히 잘해. 그냥 쭉쭉 길게 그냥 해드리면은 타이 블레크가 선발로 나선 이후에 얘가 불펜일 때는 6.75로 존나 못했는데 선발로 전환을 하고 나서는 2.86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볼티모어 상대로 7이닝 1실점밖에 안 했어요. 또 무튼 뭐 내일은 쿠어스긴 한데 올 시즌 뭐 선발 전환 이후에 쿠어스에서 5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나빼드하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 것들도 보이고, 무튼 그래서 콜로라도 선발 블라크는 어제 제가 플렉센도 요즘에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막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플렉센보다도 나은 상태다. 그렇게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토가 키쿠치잖아요. 키쿠치가 분명 잘했었거든. 키쿠치가 6월달에도 2.28로 시동을 살짝 걸었고 7월달 6월달에도 저렇게 시동을 걸었고 후반기에 첫 6경기 동안 1.29였어요. 그야말로 후반기에 메이저리그 전체 방어율 1등 선발이 바로 키쿠치였거든요. 그 정도였는데 최근 2경기에서 4.2이닝 3실점, 6이닝 4실점 이런 식으로 쳐맞으면서 5.91입니다. 더구나 내일은 어디? 쿠어스 필드. 최근에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의 키쿠치라면은 쿠어스에서 개쳐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 키쿠치가 이제 쿠어스에서 등판한 이력은 없는데 클리블랜드한테도 6이닝 4실점을 했던 키쿠치인데 쿠어스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양팀의 빠따 말하자면은 먼저 콜로라도는 근데 뭐 홈이랑 원정 갭이 워낙에 커서 제가 이거를 좀 콜로라도의 빠따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이 콜로라도가 이제 7월 중순쯤에 7월 초순부터 해가지고 한창 이제 원정 경기를 한 10경기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빠따가 진짜 최악이었어요. 막 10경기 동안 1할 8푼 치고 1할 7푼 막 이러고 엄청 못 쳤는데 그러다가 홈으로 갑니다. 홈에서 쳤던 이제 두 번의 시리즈 6경기 동안 존나 잘했어요. 6경기 중에 5번이 그 두 자릿수 안타 경기였고 그때 잘 쳤던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스탯이 좋게 찍혔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정을 떠나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로 템파베이랑 볼티모어랑 이렇게 원정 6연전을 했는데 그때 은근히 빠따가 살아 있었어요. 막 점수도 꽤 잘 뽑고 뭐 8안타, 7안타, 9안타 뭐 이렇게 뽑으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홈으로 돌아옵니다. 콜로라도 새끼들 홈에서 잘했다가 원정에서도 빠따 저력이 있었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면 잘 치겠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애틀랜타랑 했거든요.
근데 애틀랜타랑 할 때 9안타, 3안타, 5안타로 존나 못 친 거야. 홈구장인데도 쿠어스에서도. 그러니까 콜로라도 빠따의 리듬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애틀랜타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때 애틀랜타를 상대했던 이제 애틀랜타 상대 투수들이 엘더 그리고 모튼 그리고 그 다리우스 바인즈라고 이제 신인 투수 이랬었는데 뭐 엘더는 사실 그때 별로 안 좋은 상태여갖고 6이닝 사실점인가 했을 거예요. 뭐 엘더 상대로는 뽑을 만큼 뽑았다고 봤는데 솔직히 찰리 모튼은 한창 잘하고 있었으니까 좀 콜로 빠따가 털기 힘들었었고 나는 다리우스 바인즈 이 신인 선발한테도 5안타밖에 못 주고 패배한 게 좀 걸렸었어. 근데 어제 이제 류현진 등판 때 토론토 상대로 12안타를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드는 생각이 뭐 제가 길게 말했지만은 그냥 애틀랜타와의 시리즈에서 유독 못한 것 같고 뭐 그 이후로는 좀 정상 궤도에 가겠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양팀이 내일 기준점이 11.5거든요. 11.5 기준으로 양팀이 콜로라도가 언더가 7번, 토론토는 언더가 8번이에요. 이 정도로 언더세가 좀 센데 저는 오바가 좀 땡겨요. 어제도 오바가 뜨기도 했었고 키쿠치가 좀 점수를 줄 거라고 보는 입장이다. 제가 봤을 때는 콜로라도는 어느 정도 쳐줄 것 같다. 그리고 토론토가 어제 17안타를 쳤잖아요. 최근 이제 3경기 동안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 치고 있고 토론토 빠딱 감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11.5면은 오바가 날만도 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되게 길게 말했는데 어쨌든 이 경기도 뭐 아주 큰 믿음은 없지만은 지표상으로 꽤 괜찮게 보인다. 또 여기 토론토가 저는 뭐 키쿠치는 꽤 털 거라고 봤어요. 콜로라도가. 그리고 콜로라도를 공략하는 토론토. 좌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9-3-9로 토론토는 후반기에 좌투수한테 훌륭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더구나 여기는 쿠어스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토론토가 꽤 쳐주겠지. 그냥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너무 길었다. 자, 다음 샌디에고 가볼게요. 두 경기 나왔구나. 샌디에고는 내일 스넬 선발이거든요. 그리고 상대 샌프란시스코는 신인 해리슨이 나와요. 저번에 이제 해리슨의 첫 데뷔전 때는 그냥 그저 그랬고 두 번째 등판 때 엄청 훌륭했었죠. 근데 일단은 스넬이나 해리슨이나 무튼 그래서 좀 퀄리티가 있는 투수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스넬이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번에도 스넬이 분명 잘하고 있었어요. 막 13경기 동안 0.73 그냥 싸이형 포스였는데 8월달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 실점이 늘었다. 8월달 들어서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그 전에 엄청났던 포스에 비하면은 실점이 많이 늘었었고 이 기간 동안 피홈런도 꽤 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직전 등판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피안타 2방, 삼진 9개. 그야말로 한창 잘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똑같이 볼넷 많이 주고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때 세인트루이스는 존나게 못하던 시절이긴 하다. 그래서 내일 샌프란시스코 상대로는 조금 점수 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저는 점수를 조금 주지 않을까 스넬이.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카일 해리스는 쭉 적어드릴게요. 카일 해리스는 마이너리그에서 한 달 동안 3.18이었고 뭐 삼진 많이 잡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콜업되고서는 첫 경기에 3.1이닝 2실점으로 그냥 간만 받고 그 이후에 신시내티 상대로 6.1이닝 무실점 3피안타. 근데 이때 뭐 신시내티도 다들 아시겠지만 존나게 못 치던 시절이에요. 내일은 이제 샌디에고를 상대로 한다. 그렇다면 샌디에고 빠따는 어떤가? 샌디에고 빠따가 지금 최근 이제 5경기에서 두 자릿수 안타를 4번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경기 빠따가 3할 1푼 4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이 샌디에고 빠따가 존나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나마 좀 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막 시원시원하게 잘 치는 건 아니에요. 막 점수들이 뭐 두 자릿수 안타를 제가 4번 쳤다고 했는데 그 경기들에서 4점, 5점, 4점, 7점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니까 잘 치는 거에 비해 점수는 그렇게 잘 못 뽑고 있다는 소리죠. 기본적으로 근데 샌디에고는 원래 볼넷도 잘 얻어내는 팀이기도 한데 생각보다 점수로 안 이어졌어. 일단 그런 게 보이고
샌프란시스코도 제가 그나마 아주 못할 때에 비해서는 최근에 빠따가 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최근 한 열흘 사이에는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좀 올라왔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요즘 잘 모르겠네. 이게 그러니까 애매해. 샘플을 잘 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양팀 다 선발 투수들 퀄리티는 꽤 있는데 다만 해리슨도 뭐 기껏해야 메이저리그 2경기밖에 안 던진 투수고 스넬도 8월달 들어서는 꽤 쳐맞고 있고 약간의 리스크들이 다 있다는 거죠. 전 그래서 이 경기는 아마 패스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위에 적어드린 거는 샌디에고였고 그 밑에가 샌프란시스코 후반기 성적이에요. 근데 더구나 이제 샌프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불펜도 조금 쳐맞고 있긴 합니다. 불펜도 조금 쳐맞아요. 이 경기가 기준점이 7.5점인데 저는 7.5면 살짝 오바를 생각하고 있긴 해요. 제가 저번에도 스넬 경기 때 그 세인트루이스랑 할 때 아마 기준점이 7.5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오바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인트루이스가 워낙 못해서 언더였었고 지금 샘플 빠따도 살짝 올라오고 최근에 그래도 점수도 조금씩은 내주는데 스넬한테서 한 2점 정도만 뽑아도 오바가 꽤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양 팀의 올 시즌 맞대결 보면은 지금 기준점이 7.5점이잖아요. 얘네가 올 시즌 8번 만났거든요. 8번 중에 7.5 기준으로 오바가 6번, 언더가 2번이었어요. 그래서 뭐 스넬 등판이긴 하지만은 요즘에 좀 안 좋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오바 쪽으로. 근데 막 그렇게 신뢰는 없고요. 이것도 아마 짬통 폴더에 넣는 정도일 것 같은데 오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틀 대 다저스. 그냥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오바라고 봐요. 내일 이제 다저스 선발은 아직 애매해요. 뭐 불펜 대일 수도 있고 에미 쉬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 에미 쉬언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뭐 다른 데서는 선발 에미 쉬언이라고 하대. 공홈에는 아직 안 뜬 것 같은데. 어쨌든 애틀랜타 선발은 엘더, 다저스 선발은 미정이지만 쉬언으로 써져는 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는 볼 것도 없이 오바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양팀의 빠따도 다들 보셨을 거고 그 말이 안 나와. 양팀 빠따 다들 보셨겠지만은 어제도 뭐 어렵사리 오바가 나긴 했죠. 3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쉬언도 별로고 쉬언에 대해서 적어드리면은 부상전에 얘는 데뷔전이 엄청 좋았죠. 데뷔전 때 6이닝 노히트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점점 그냥 데뷔전이 뽀록이었구나 약간 그랬었고 8월달에 마이너리그에서도 9.2이닝 5.5구로 별로 못했었고 그러니까 쉬언이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나아졌다고 콜업을 할 수도 있는데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다저스가 지금 좀 선발이 부족해갖고 던지는 거지. 무튼 쉬언이 나오면은 애틀 빠따가 공략을 못할 이유가 하등 없어 보인다. 그리고 애틀랜타의 엘더 같은 경우는요 최근 이제 9경기 동안 5.79를 안 좋고 최근 9경기 동안 5.79로 안 좋았고요. 내일 이제 그 원정인데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후반기 기간 동안 홈에서는 2.86 원정은 8.55로 되게 안 좋았어요. 뭐 그냥 뭐 최근에 엘더 자체가 많이 실점이 많아요. 전반기에 막 2점대 중반으로 막 사이영 노리던 그 포스가 아니고 되게 잘하고 있어요. 되게 못하고 있어요, 그냥. 방울도 많이 올랐고, 그냥 경쟁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엘더는. 예. 그리고 뭐 내일 밤 경기에 2.68로 조금 강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냥 다저스랑 애틀랜타 빠따만 봐도 저는 오바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다저스는 빠따가 이렇고 그냥 양팀 다 타율 1, 2등 간의 대결이니까 애틀랜타는 280 이렇게 양팀 다 다저스 거를 잘못 적었네. 양팀 다 빠따가 이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언더 건덕지가 별로 없다고 봐요. 9.5 기준에 오바가 1.85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녹화 마치도록 하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